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안일한 마음으로 단순히 조직과 대치하면서 조직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펜듈럼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꼭두각시가 되지만 말하는 말이다.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조직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면서 당신을 억압했는지를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해.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런 규칙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자기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잠에 빠져 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상황을 잘 드러내는 편지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내 업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오히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조차 그들은 엉뚱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승진 문제에 거론되면 나는 마치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일찌감치 제외돼 버립니다. 약간 더 높은 직이나 다른 업무로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도 어느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거나 아예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현재 내용으로 보아 질문한 독자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듯하다. 어떤 조직이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펜듈럼이다. 처음에는 먼저 어떤 개념과 원칙의 복합체 형태를 띤 어떤 에너지 정보 구조체가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이다. 그러니까 조직은 뭐라고요? 조직은 펜듈럼이라고. 아시겠죠? 조직은 펜듈럼이에요.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걸 까먹으시고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 괜찮다? 회사에서 아예 임원진으로 가버리면 그건 가능한 얘기죠. 임원진들은 연봉이 막 5억 단위도 되니까 그러면 그건 가능한 얘기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부자가 되겠다 가능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연봉으로 1년 쓰면 저축할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잖아요. 아예 임원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거에 승부를 걸든가 안 된다면 내가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쓰든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68페이지 펜듈럼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중요 직책에 올려놓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다.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맨날 봉당거리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나 사장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회사나 사장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게으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회사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처럼 열심히는 했는데 안 맞아. 빨리 승진이 안 돼. 혼자 힘들어. 혼자 힘들어.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일을 우선 찾고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언젠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이후에 퇴직한 후에는 우울증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뭐 보다 보니까 퇴직 후에 나한테서 사라지는 5가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남자들이 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처음 당황했던 게 그거래잖아. 퇴직한 후에 10박 11일로 일본을 여행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기로 해서 딱 저 뭐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렇게 딱 쓰는데 뭐가 나오냐면 직업, 직장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멍하게 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온 동안 계속 우울해 있었대요. 그게 충격 먹어가지고. 그전에는 항상 내가 뭐 무슨 회사에 뭐 부장 이렇게 직급을 썼잖아. 근데 직업 하니까 무직이 쓰거나 기타를 쓰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실은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지가 오래돼서 프리랜서, 무직 막 이런 거 쓰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20년, 30년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충격 먹겠죠. 그걸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무직이라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충격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갔을 때. 그전에는 그냥 대출이 됐거든요. 뭐 액수가 작을 뿐이지 어쨌든 대출이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 직장에 있으니까 무조건 오케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직장이 없을 때 갔을 때는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게 담보거든요. 담보예요. 담보. 내 자산. 근데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잖아. 거기 충격 안 먹거든요. 근데 만약 집도 없다면 그때 충격이 되게 크게 와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 엄청나게 크죠.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데? 그리고 이제 퇴직했는데 이제야 집을 살 거야? 무슨 돈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이랑 그 회사랑 내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출세길에서 특히 권력사회에서는 각자의 능력이나 성취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뛰어난 능력과 업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점수는 좀 낮아요. 승진 잘하는 사람들. 왜?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냉정한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지분이 없어지게 비비는 사람은. 지문이 없어지게 되거나.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알맞게 하느냐. 알맞게. 알맞게 하지 않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몸이 아파요. 왜? 죽어라고 일하거든. 이걸 아셔야 돼. 세상은 내가 이런 펜듈럼이나 이런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 알맞게 적당히 하면서도 잘 살 수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고. 펜듈럼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체제의 안정에 있다. 그러니 당신은 조직의 안정 유지에 최우선으로 방향을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 공장에 그 이력서 낼 때 대학교 출신들이 다 떨어뜨리는 거 알죠? 아, 데모해 버리도 없다? 왜 떨어뜨려요? 데모할까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왜? 너 대학교 나왔는데 왜 이런 공장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선동. 실제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선동하잖아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몰라야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제가 왜 처음에 사업했냐면 학생회장 있었잖아요. 발렌타인 뭐 마사 협회 뭐 다 넣어봤거든요. 학교에서 추천서 갔어요. 다 떨어져요.
취업을 이미 찍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심했잖아요. 진짜 네, 거의 총학생회나 동아리 이쪽에 임원들이면 아예 그냥 대놓고. 데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지금도 아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후배들 근데 보면 좋은 게 아니지, 학생회장 그럼 하는 게. 학생회장 했던 후배들 보면 지금 직장 다니는 애들 거의 없어. 잠깐만 뭐 자기 사업하든가 뭐 집에 뭐 일하든가 거의 아니면 정치하든가 차라리 정치 쪽으로. 저쪽에 아예 그쪽으로. 뭐 선거 쪽에 이렇게 붙던가. 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눈치껏 살라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령 있게 살라는 건데, 비겁하지. 응. 요령 있게 사는 게 비겁한 거 아니라는 걸 까먹지 마시라. 그게 요령, 제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요령 있게 사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몸만 아픈 거예요. 우리 남자들 보면 있잖아요. 보통 막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허리 나간 경우가 많아요. 공감하시죠? 그 허리가 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아 이거 무거운. 이런 영하면 비린다 나와. 근데 이거 딱 드는 순간 아야.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들을 수 있는 것도 빨리 같이 들었어. 난 영하거든. 좀 뭐지? 뭐가 잘하네 그런 게. 좀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뭐라 해야 되나? 요령 있게. 그 요령 있게가 아니라 남자들은 그걸 왜 못하냐면 안 멋있어 보이거든. 비굴해 보이거든. 응. 근데 난 나는 소중하니까. 비굴하지 않으면 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에너지만 많이 쓰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게 몸까지 다쳐. 비켜서 나가쁘다. 내 웃어. 막. 균형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러는 물을- 거는 내가 하는 물 것도 2개씩 들으면 나르게. 아우 진짜 나 4개씩. 다음날 삼다수요? 뭐 유사 어저께 몰래 그거 밥을 뭘쳐 2개씩 나. 난 여러 번 봤어. 많이 그런 사람. 난 할 때 절대 혼자 안 하거든. 난 아예 안 하거나 같이 하고. 이건 나랑 반대라서 나는 아니 왜 자기가 혼자 쓰는 걸 왜 굳이 이렇게 항상 같이 해야 돼. 시키고. 같이 해야 되고 하다가 난 빠져야 되고. 그치? 그 누가 보면 그게 되게 비굴해 보이지만 짜증나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그게 트랜스핑이다. 저기 지금 가게에서도 일할 때 예를 들어 응. 제가 햄을 짠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모한테 담을 통 주세요 그래 일부러. 내가 할 수 있지만 이모가 통 주면 다 했어요. 작업 받으면 마무리하세요. 그렇지. 도마 치우고 나는 뭐. 항상 이럴 때 근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게 자기 일복이 있죠, 일복이 없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화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습관화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가 딱 가잖아요.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일이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시크릿이 된 거지. 그런 사람들 본 적 많죠. 이상하게 그 사람만 오면 일이 끝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 내가 그거 나가 영역이네 누가 시키죠 영역이네 그 사람이 일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이제 습관화돼서 시크릿이 된 거예요. 가게에서도 그래. 막 바쁘다가 저 딱 내려가잖아요. 한가해지고 막 바쁘다가 내가 가게 딱 들어가면 한가해지고. 그럼 제가 근데 내가 아무리 예쁘고 뭐 몸매도 뛰어나고 정해도 내 빅깁사 나가보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한 40, 50대 지나면 보면 딱 봐도 무술이다. 내가 그러는데 내가 나만 가면은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아요 직원들이. 아 사모님 내려오셨으니까 햄 잘라주고 맛살 써가지고 다. 나 카운터 안 해요. 그냥 냅둬요.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이제 급할 때 직원들이 그게 사장님 요거 좀 인식이 될것 해주시면 같아. 안 될까요?
아 당연히 아, 와서 그거 해야 돼 그거? 알았어. 나 그거 딱 하면 장갑 딱 벗으면서 자 마무리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TV 보면 응하잖아. 이거 사모님 이거 좀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재수 없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 팬들은 안 빠져야 돼.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 비교서 나갔거든. 연봉 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시키면 어떻게 했나? 못해야 돼. 그냥 대강해요. 뭐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요. 아우 햄도 따뜻하게 썰라고 하지. 그 다음부터는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느 정도 비굴해야 되냐면 내가 햄을 따뜻하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잘 쓸 수 있고 빠르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강 썰어야 돼. 대강. 그래서 예쁘게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뭐 삐뚤삐뚤 좀 해도 대강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 안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모님 시키느니 나가 알트니 죽지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냥 나가 해줄 줄 연결. 너무 예쁘게 꼼꼼하게 잘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지금 잘한다고 성영 씨 같은 칭찬해주는 경우에는 사람도 지금 있고. 그런 거잖아.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 펜들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사모님 내려오면 알아서 피해. 칼 놓고. 뭐죠?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라고 옆에다가 딱 은근히 갖다 놓더라고요. 쓱 밀려. 이제부터 그 습관을 바꿔야 돼. 좀 어렵겠지만 언제까지? 지금 남은 직원이 완전 바뀌 이렇게 하지 말고. 김밥도 싸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저 태어나서 김밥 한 개도 안 써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근데 계속 김밥 못 내가 싸더라고요. 그쪽 저기 주방 쪽 가지 말고 저쪽 물건 지으라는 쪽으로 가라잖아. 그거 말고 김밥 싸지 말았어. 제가 김밥 싸기 시작하니까 우리 신랑이 내가 못 살 때에는 김밥 쌀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다 퇴근하면 어쩔 수 없이 와서 김밥 싸고 있어요. 지금 내가 김밥 쌀 줄 아니까. 아니 근데 내 말은 할 딴 줄은 거야. 알아야 돼. 할 줄은 할 알아야 돼. 줄은 알아야 되지만 죽어라고 할 필요 없다. 대신에 내가 그러니까 얘기한 게 분식 쪽 가지 말고 저기 간 물건을 차라리 채우라. 그렇게 얘기해준 대로. 그래 채우니까 여보가 안 하잖아. 그거를 자기가 이제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물 이만큼 2개씩 힘들게 들고 물 채워놓고 술 채워놓고. 아니 근데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맞아, 주인은 내가 알긴 아파서 알아야 쓰러져서 돼.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부동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은행 갈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둘이서 같이 빠져야 돼. 그러면 어쨌든 돌아가거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직원들은 사장님은 나쁜 사람. 있어도 뭐 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계속 집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게 그것 때문에 집도 옮길까 생각했거든요. 아, 집 옮겨야 돼. 내려오지도 않고 네. 바빠 죽겠는데 위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좀 잘 돌아다녀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야지 제가 잘 돌아다녔거든요. 아니 집에서 직원들 다 있어서 집에서 쉬고 싶어도 좀 눈치 보여요. 왜냐면 차를 거기 딱 세워두고 집에 있는 거 딱 아니까 제 내려와 보지도 않는데 그 같아서 그래서 집을 옮길까. 바쁘게 집 저번에 옮겨야 돼. 그러니까요. 집 옮기세요. 저번에 프랜차이즈 하려고 할 때 엄청 그래서 바쁘고 대부분의 사장들이 보면 편할 것 같은데 가게 있는데 집 안 하잖아. 그래 집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거기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가 선생님이 똥 오줌 가릴 때가 아니어서 아니 내가 근데 모른 그때는 척했어. 필요했어요. 네. 그때는 새벽에 오픈하는 거라. 지금은 이제 그 문제는 정리됐기 때문에 집 옮겨도 돼.